네, 안녕하세요. 로열로드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진견님께서 질문하시긴 하셨지만 다른 분들도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은 모두가 궁금해하는 급등 종목 세우글로벌과 지오소프트 이 두 종목을 예시를 들어서 한번 간단한 교육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급등주가 무엇인가요? 급등주에 대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긴 애매합니다. 말 그대로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종목이죠. 뭐 사전적 의미고 뭐고 그냥 편하게 쉽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. 주가가 정말 급격하게 상승한 종목. 그래서 누구나 눈이 돌아갈 만한 종목. 뭐 이런 거죠. 이거 왜 급등주가 이슈가 되겠어요? 자, 보세요.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하니까 딱 봤더니 내 종목보다 더 잘 가는 것 같아. 눈 돌아가네. 이렇게 되는, 그래서 관심 갖는 거죠. 아니신 분은 내 종목이 최고야, 짱이야 이러신 분들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.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눈 돌리게 돼 있어요. 여기다가 뭐 교육비를 납부하시던 뭘 하시던 급등주 하다가 시장에다 교육비 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. 자, 이 세우글로벌이라는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세우글로벌 이거 뭐 왜 이 종목을 뭐든지 종목을 관심 가질 때 이유가 있어야 돼요. 급등주도 이유가 있어요. 이유가 물론 만들어낸 이유일 수도 있고 그런 좀 인위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진짜로 그렇게 급등할 만한 이유가 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. 뭐 IT 쪽이라고 하면은 애플에 갑자기 뭔가 디스플레이든 뭐든 음향기기든 납품을 해가지고 갑자기 엄청난 수주 물량이 들어와요. 공장을 막 더 세워야 되고 뭐 이런 아니면 뭐 카메라 쪽을 뭐 납품을 하게 돼가지고 뭐 이미지 센싱 쪽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수주를 엄청나게 큰 대형 수주를 얻어요. 그리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삼성에도 납품한다고 그러고 저기 화웨이도 납품한다고 그러고 뭐 글로벌 좋은 IT 기업 쪽에 다 납품을 한대. 그러면은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지겠죠. 처음에는 공장이 딸려가지고 물량을 못 찍어낼 정도로 그 공장을 계속 짓겠죠. 그런 쪽은. 그러면은 이제 수주 나올 때마다 이제 성장 모멘텀이 되니까 날아가겠죠.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신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얼마 전 유한양행 같은 경우 대형 라이선스 계약했잖아요. 그리고 후오롱생명과학도 인보사, 뭐 그리고 인트론바이오도 뭐 표적항암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라이선스 아웃이 나오잖아. 이 대표적인 걸로 제일 큰 거는 이제 그쪽이었죠. 2015년에 한미약품 전설적이었죠. 지금 뭐 이제 제2의 그런 바이오 사태가 오는 거 아니냐, 라이선스 아웃 이제 대거로 나가는 시기가 오는 거 아니냐. 보통 연말에 좀 많이 나오긴 해요. 그래서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세우글로벌 요것도 끼이는 종목인 건 맞아요. 왜 이게 더 급등해야 됩니까?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. 왜냐면은 이 종목 보세요. 어저께만 해도 22% 갔다가 밀렸죠. 오늘도 이렇게 가다가 밀렸어요. 자, 그래서 이 종목을 관심 갖고 있대요. 그래요. 충분히 관심 가질 수 있죠. 근데 저는 이게 급등을 해가지고 위에서 누군가가 팔았거나 의도적으로 누르지 않았을까. 오늘도.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게 좀 더, 왜냐하면 지금 가기에 힘이 부족했잖아요. 그래서 좀 내려갔다 가는 게 이 종목에 낫지 않겠느냐. 물론 저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장이 좀 뭐 풀리면은 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. 위에서 직접 막 누르고 있는데 이미 많이 올라왔고 위에서 누르고 있는데 굳이 이 종목을 살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1100원에서 올라왔으면 한 60% 올라온 거잖아요, 이거. 그죠? 그래서 왜 관심 갖고 계십니까? 이게 왜 더 올라야 됩니까? 라고 했더니 유승민 관련주래요. 즉 정치 테마주인 거죠. 정치 테마.
제가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도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뭐 총선거도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, 과거에 많이 말씀드렸죠. 제가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게 인물 테마. 그 인물이랑 뭐 관련, 뭐 동창이었다, 뭐 어디 동문이다. 질문 하나 할게요. 여러분은 같은 고등학교 출신 다 아십니까? 다 아세요?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학교가 몇 명 정도 됐었지? 800 몇 명이었나? 저랑 같은 학년이? 저 그중에 친구 몇 명 없거든요. 저만 그런가요? 물론 그때 같은 반이었고 뭐 만난 친구 있죠. 근데 지금 졸업한 지도 내일 모레면 저도 이제 20년 돼 가는데 이 정도만 돼도 만나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. 연락하는 친구도 별로 없고 많진 않아요. 근데 저보다 한 2배 되셨죠? 졸업한 지. 저보다 졸업한 지 한 2배 전후 되실 거예요, 대부분. 근데 그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랑, 물론 정치인이니까 저보다 많이 만나시겠죠. 저야 뭐 맨날 뭐 연구하고 있으니까 좀 덜 움직이니까 저보다 많이 만나시겠지만 다 알겠어요. 잘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지. 아닌 것 같죠. 제가 저희 학교가 좀 인원수가 좀 많기도 했습니다. 뭐 제가 뭐 이름 말하면은 경복고등학교 나왔으니까 당연히 인원이 좀 많았겠죠. 반도 좀 많았고, 옛날엔 좀 이름도 있는 학교였고,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들보다는 저희는 좀 이제 더 많이 만나기는 해요. 제가 몇 명 안 만납니다 해도 일반 고등학교 분들보다는 더 많이 만날 겁니다. 근데 그래도 다 몰라요. 심지어 문과이과도 나눠져 있어. 반도 나눠져 있어. 학교도 뭐 다 이렇게 뭐 간다고 해도 썩 그렇게. 저는 인물 테마로 들어가는 거는 반대입니다. 유승민 말고도 또 더 엮여 있는데 뭐 됐고요. 뭐 홍준표랑도 엮여 있는 어쩌네 막 많이 엮고는 있죠. 근데 이거보다는 제가 차라리 영남권 신공항 이걸로 보셨다면은 제가 모르는 뭐 새로운 지금 숨어 있는 호재가 있을 수 있죠. 그런 게 있다. 뭐 저라고 뭐 뭐든지 다 알진 않아요. 네. 대부분 알긴 하는데 뭐든지 100% 다 할 수는 없어요. 왜냐면은 뭐 기업들이 숨기고 있는 호재들까지 다 파고들려면 그 기업의 사장, 회장 정도랑은 알아야 돼요. 회장 정도랑 알아요. 최소 부회장이랑은. 아시겠어요? 뭐 과장님, 부장님 그분들도 모르시는 게 많아요. 그분들 정도 되면 정보는 많이 있으시지만 그분들도 모르시는 게 많아요. 회장, 부회장 정도 돼야지 숨겨진 것들이 있어요. 그분들만 이제 할 수 있는 것들. 그러니까 그 위치에 계시는 거고. 그러면은 그런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더 갈 여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저는 더 사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라고 주장을 하실 수 있겠죠. 주장한다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,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선거 다 끝났죠. 그렇다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하신 분인가요? 라고 해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물론 되실 수 있겠죠. 대통령 당선이 되실 수 있겠죠. 정치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기회가 있는 거니까. 갑자기 과거에도 그런 적 있죠. 무슨 모 대통령께서 무슨 풍 해가지고 바람 불어가지고 대통령 당선되시고 하신 적 있잖아요. 네.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처럼 갑자기 뭐 유승민 씨가 유승민 뭐 이제 뭐 예비 후보겠죠. 나중에 가면 후보가 되셔서 뭐 이제 가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그래요. 그러면은 뭐 기분 좋다 이러고 갑자기 지지율 올라가면 이게 날아갈 수는 있겠죠. 근데 그게 뭐 당장은 아니잖아요. 좀 남았잖아요. 아직 대통령 임기 반도 안 지났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전 잘 모르겠네요. 그 대통령 관련으로는 차라리 영남권 신공항 그쪽 관련으로 해가지고 올라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아니면은 뭐 해당 당이
창당에서 나갔었잖아요. 해당 당이 뭐 굉장히 큰 호재가 있다거나 하면은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을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. 제가 볼 때는 그냥 눌리고 눌리니까 지금 당장 사기에는 기분이 나빠요. 많이 올라왔는데 왜 굳이 제가 고점 사냥을 합니까? 저는 여기서 이런 구간에서 사면은 제가 이렇게 불러요. 고점 사냥꾼이라고. 종목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항상 고점에 물려서 바닥권에서 질문을 하세요. 절대 고점에서 질문 안 해요. 고점에 물려갖고 바닥에서 항상 질문을 하세요. 내가 어떻게 올려줍니까? 내가 돈으로 가지고 그 종목 사서 올려줍니까? 그거는 답이 없어요. 고점 사냥꾼이 되시면 안 돼요. 매수 타이밍이 좋아야 돼요. 우선 제가 마인드 특강이나 이런 거 매수 얼마 전에 분할 매수할 때 그 강의 간단히 해드리면서도 종목 진화할 때 하나씩 드리죠. 근데 시황 설명할 때도 드리고.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, 고점 사냥꾼이 되면 안 돼요. 위에서 이렇게 추격 매수 해가지고 뭐 얼마나 먹겠다는 거예요. 이게 만약에 뭐 5,000원 이렇게 간다, 먹을 게 있겠죠. 근데 그런 유승민 씨 관련주라고 해서 갑자기 1,100원에서 5,000원 가는 건 이상하잖아요. 말도 안 되는 거고. 그죠? 그러니까 저는 요거 종목은 그렇다면 반대입니다. 차라리 뭐 이 종목은 제가 차트 분석을 했는데 차트 매매로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은 그럼 들어가세요라고 할 거예요. 왜냐면은 차트 분석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고점 사냥을 한다는 거는 철저하게 손절이 가능하다는 분이세요. 그러면 본인의 그런 투자 관점이 있으니까, 기법이 있으니까 그런 분은 들어가서 그냥 본인이 도전해 보시라고 해요. 대신 뭐 이렇게 알려는 드리겠죠. 보니까 과거에 이렇게 뭐 3번 해가지고 이렇게 해먹고 나왔다. 이미 제가 볼 때 좀 해먹고 나온 종목이라서 썩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. 이런 정도는 말씀드리겠죠. 2016년 뭐 이때 해가지고 2017년 해가지고 해먹었잖아요. 이미 세력들이 크게 해먹었잖아요. 그럼 쉬어야 된다고 좀 봐요. 열심히 쉬어야 된다고 봐요. 그래서 요런 정치 테마 쪽은 좀 별로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는 저는 차라리 차트 매매를 한다고 해도 조금 눌리면 살 것 같아요. 눌리면 적어도 진짜 아무리 빨리 사도 한 1,500원에서 1,500원 중간 요 정도까지는 와야 되고, 아무리 빨리 사도 웬만하면은 조금 많이 밀리면은 한 이쯤까지 밀리면 한 1,400원 초중반 요 정도까지 주면은 더 좋겠죠. 근데 뭐 이게 안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정도 오면 모르겠는데, 대신 여기는 안 깨야 되죠. 1,400원은 깨면 안 돼요. 안 깨는 게 좋아요. 근데 1,400원 한 뭐 중반 정도만 와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, 뭐 차트 매매를 하는 거니까 기업 분석 전혀 상관없습니다. 뭐 기업 내용 뭐 좋아봤자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. 보시면은 매출액 들쑥날쑥 하죠.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영업이 들쑥날쑥 하죠. 올해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. 그렇잖아요. 그렇다고 뭐 유보금이 엄청나게 뭐 높아갖고 유보금 막 1000% 들고 있고 부채는 적은 건 좋아요. 근데 뭐 그런 정도는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잖아요.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거는 뉴스가 있어야 되는데 정치 뉴스보다는 영남권 신공항을 봐야 된다. 차트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눌릴 수도 있을 것 같다. 갈 수도 있겠죠. 근데 눌릴 가능성인데 굳이 이 종목을 살 필요 없다는 거죠. 이미 눌린 종목을 사시든지 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제 의견입니다. 저는 안정적인 게 조금 더 좋습니다. 똑같이 급등주를 매매하더라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게 좋다. 이렇게 보는 주의입니다. 그래서 세우글로벌 이 종목에 대한, 이 급등주에 대한 제 의견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. 기법 강의는 나중에 따로 해드릴게요. 기법 강의까지 여기까지 다 담으면 길어져요. 지루해져요. 대신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교육 방송을 켰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